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정말 갑작스러운 일이었죠. 전날까지만 해도 전화로 안부를 묻던 분이셨습니다. 늘 그렇게 전화를 시작하셨어요. 밥은 먹었냐? 특별한 이야기가 있는 것도 아니었죠. 그냥 밥은 먹었는지, 몸은 괜찮은지, 일은 힘들지 않은지, 그런 평범한 말들이었습니다. 저는 늘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먹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날도 똑같았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전화였죠. 그래서 더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전화가 마지막이 될 줄은 전혀 몰랐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평소처럼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TV를 보다가 잠깐 잠이 들었고 평범한 하루가 끝나가고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새벽 2시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처음에는 꿈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전화는 계속 울렸죠. 화면에는 병원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자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버님이 쓰러지셨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와주셔야 합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옷을 입고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운전을 하는 동안에도 계속 같은 생각만 반복했죠. 괜찮을 거야. 금방 일어나실 거야. 하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의 표정은 이미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갑자기 우리 곁을 떠나셨어요.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죠. 친척들뿐 아니라 동네 사람들, 아버지와 함께 일하던 분들, 오래 알고 지낸 지인들까지 모두가 아버지를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고 가족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한 분이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더 무거워졌어요. 형도 울었고 저도 울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형을 의심하지 않았죠. 형은 늘 제 편이었으니까요. 형은 저보다 5살 많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를 많이 챙겨주던 사람이었어요. 학교에서 싸움이라도 하고 집에 오면 형이 먼저 나서서 말하곤 했죠. 동생 건드리지 마라. 그 말을 하던 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형을 믿었어요. 언제나 든든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이 지났을 때였어요.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님, 아버님 통장에서 큰 금액이 인출됐습니다.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얼마냐고 물었어요. 직원이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죠. 3억 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아버지 통장에서 3억이라니.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바로 은행으로 갔습니다. 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심장이 계속 뛰고 있었죠. 창구 직원에게 아버지 통장을 보여주며 거래 내역을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직원이 화면을 확인하더니 말했어요. 며칠 전에 현금 인출이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이틀 전 통장에서 3억 원이 빠져나가 있었어요. 그것도 현금으로 말입니다. 아버지는 평생 현금을 많이 찾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대부분의 돈은 통장에 두고 생활하셨어요. 필요할 때만 조금씩 찾는 분이셨죠. 그래서 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갑자기 3억 원을 찾으셨을까? 머릿속에서 그 생각이 떠나질 않았어요. 저는 그날 밤 형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형, 아버지 통장에서 3억이 빠져나갔어.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형이 말했죠. 아, 그거? 형의 목소리는 너무 차분했습니다. 이상할 정도로요. 내가 쓴 거야.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형이 왜 아버지 돈을 써? 형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허락했어. 허락을 했다고요. 저는 그 말을 바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3억이라는 돈이 허락 한마디로 그냥 빠져나갈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계속 같은 생각만 했어요. 아버지가 정말 허락하셨을까? 아버지가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다음 날 저는 형을 만나러 갔습니다. 형은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는 사람처럼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저는 자리에 앉자마자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언제 허락했어? 형은 담배를 피우며 말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형은 어깨를 으쓱했어요. 내가 왜 너한테 허락을 받아?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내가 왜 너한테 허락을 받아? 형의 그 목소리가, 그 표정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오랫동안 제 편이라고 믿었던 형이 그 말을 했을 때 무언가가 조용히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를 찾아갔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형한테 3억 쓰라고 했어요. 어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무슨 3억이니? 저는 통장 이야기를 했죠. 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잠시 시간이 흐르고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거짓말을 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흔들림 없이 조용했죠.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다시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혹시 내부 폐쇄회로 화면 확인이 가능한지 물었어요. 며칠 뒤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영상 확인이 가능하다고 했죠. 저는 은행으로 갔습니다. 직원이 화면을 켜고 잠시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속에는 아버지가 아니라 형이 서 있었습니다. 형은 아버지 도장을 들고 창구 앞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3억 원을 인출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형은 침착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돈을 찾는 것처럼 아무렇지 않은 표정이었죠. 저는 그 장면을 보는 동안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눈앞에 있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은행에서 나온 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텅 빈 것 같았어요. 어릴 때 형이 하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동생 건드리지 마라. 그 말을 하던 형이 지금은 아버지의 도장을 들고 창구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두 장면이 머릿속에서 겹쳐지면서 도무지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저는 형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형 영상 봤어. 형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그래서? 세 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해명도 없었고 미안함도 없었어요. 그냥 그래서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며칠 뒤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경찰에 신고하자. 그 말을 듣고 저는 한동안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형은 제 형이었으니까요. 같이 자란 사람이었고 저를 챙겨주던 사람이었습니다. 형을 신고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지 않았어요. 가족이 가족을 신고하는 일이 어떤 결말을 가져오는지도요. 하지만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성실하게 사셨어요. 새벽에 일어나 일하고 늦게까지 버티면서 가족을 위해 살아오신 분이었죠. 그 삶이 고스란히 담긴 돈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도장이 쓰인 방식도 형의 그래서 라는 대답도 도저히 그냥 넘길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저는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신고서를 작성하는 내내 손이 떨렸습니다. 형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어릴 때 모습도 장례식장에서 함께 울던 모습도요. 그 사람이 지금 제가 신고하는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명절이 되어도 예전처럼 한자리에 모이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부쩍 말씀이 줄어드셨고 저 역시 집에 전화를 하는 일이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집이라는 공간이, 가족이라는 말이 예전과 같은 무게로 느껴지지 않았으니까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가족이니까 서로 믿어야 한다고요. 저도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의심할 필요조차 없다고 생각했죠. 형은 그냥 형이었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완전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그 자리에 남아 아버지 목소리가 생각날 때마다, 밥은 먹었냐는 그 말이 떠오를 때마다 다시 천천히 아파옵니다. 인생은 공평하지 않아도 당신의 존엄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현실을 버티는 힘이 됩니다. 마이너스 돌직구 인생 마이너스